네, 현재 시간은 2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결국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계속 힘이 더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게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조금씩 밀려내리더니 현재는 약보합. 그 배경에는 앞서 신광석 매니저도 언급을 했는데 알테오젠이 오늘 오전장에 갭상승으로 시작한 이후에 상승을 더 키우지 못하고 폭을 반납하다가 현 구간에서는 2%가량의 하락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계속 제약바이오가 힘을 내지 못하며 코스닥 안의 주도주가 지금은 다 사라진 건지 오후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슈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죠.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도 질문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왜 자꾸 코스닥 안에서 잘 가던 제약바이오가 상승 흐름이 멈춘 건지 오늘 시장을 좀 빗대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미국 때문이죠. 미국 때문이고 미국 지수가 빠지니까 네. 같이 이제 덩달아 움직이는데 미국이 올라갈 땐 같이 올라갔었나 이런 의식이 좀 들긴 하는데 알테오젠 기사도 뭐 임상 3상 성공이 아니라 3상을 한 결과 발표를 한 거죠. 예, 그래서 데이터가 되게 잘 나왔다. 네. 그러면 이제 뭐 FDA 승인 받고 약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단축될 거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성공 아니네? 그러고 이제 막 파는 것 같은데 아마 파시는 분들은 다 후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고 네. 시장 자체는 지금 바이오가 지금 갑자기 오전까지 좋았는데 오후장 들어서 같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 이유는 미국의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FDA를 규제하겠다. 뭐 니네들 너무 심하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전 약간 그분이 약간 망령이 좀 난 것 같긴 한데 네.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 FDA를 없애라는 뜻이죠. 아무 약이나 그냥 다 허가해주고 니들끼리 먹어보고 그냥 약효 있으면 그거 다 써 이런 거거든요. 그래도 돼요? 근데 이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분은 아마 인사청문회를 통과를 못할 가능성이 높다. 네. 네, 케네디 가문에 약간 수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약간 좀 이상한 분이 선정이 돼서 좀 약간 좀 지금 시장을 좀 흔드는 것 같고요. 국내 이제 코스피는 그나마 지금 2차 전지가 조금 다시 LG 에너지솔루션 중심으로 좀 살아나고 있고, 그다음에 밸류업 관련된 영향을 받는 뭐 KB금융이라든지 편입 예정인 그런 종목들이 좀 좋아지면서 허리에서 좀 받쳐줘서 좀 지수를 좀 버티고 있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효과는 이제 사실은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은 느낌이고요. 하이닉스는 여전히 지금 눈치 보기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시장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 이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제약바이오가 주도주로 다시 또 점프업하기에는 일단 시장에서 해결해야 될 관문들 혹은 아직의 변수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가 대피처로 이 둘을 보는 건 어떨까요? 다시 또 밸류업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밸류업 지수 특별 변경. 은행주 이번에는 꼭 들어가고 말 거야. 지금 호시탐탐 노리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또 3분기 실적 시즌에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에 반영시키지 못했던 쪽이 있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인데 앞으로 어떨지 오늘도 모처럼 반등해주고 있더라고요. 이쪽도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밸류업 현 구간에서 그나마 시장 내에 빨간불을 단체로 켜고 있는 테마긴 합니다. 일단 은행주 KB금융이 5%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JB금융지주는 4.1% 상승, BNK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도 모두 다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조단에서의 강세 그리고 경기 방어로 꼽히는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내일 2천억 밸류업 펀드 투자가 개시되고 연내 3천억 원가량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21일 한국증권금융과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등 유관기관 4곳과 조성한 기업 밸류업 펀드 투자를 본격 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1월 4일에 ETF가 출시가 됐었죠. 그리고 2천억 원 규모의 기업 밸류업 펀드가 조성이 됐는데요. 사실 흐름 보시면요. 지수도 무너졌고 그 기간 동안 이 코리아 ETF라고 하는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 ETF 역시도 수익률이 좋지 않습니다. 이 노란 선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인데 마치 시장과 함께 같이 움직이는 모양새죠. 그러다 보니 이 밸류업 지수가 출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수급 효과는 일시적일 뿐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시장의 증권가의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그동안 좀
지수가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단에서 저조하자 무언가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자금 투입이라던가 그래? 그럼 우리 그 안에서 종목들도 좀 변경될 수 있어라는 추가 조치를 강구하는 것 같은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뭐 별 효과는 없을 거고요. 오늘 굉장히 심드렁하시네요. 힘들어한 게 아니라 네. 밸류업 제가 처음 얘기 나왔을 때도 매경에 매번 나올 때마다 이제 드린 말씀이 금융주 일부를 빼고는 그닥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거다. 기업들이 의지가 없는데 정부에서 정책을 한다고 해서 이게 처음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을 때 당근과 채찍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참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정부의 입김이 작용을 하고 있고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 회장님들은 대부분 이제 선출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입김이 많이 작용이 되고요. 그러면 네. 정부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신규 편입 종목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그거 발표됐을 때 기준이 도대체 뭐야? 모든 증권사 직원들이 그랬고요. 맞아요. 네. 이 업계에 있는 분들이 다 그랬습니다. KB금융, 하나금융 지주는 왜 빠졌어? 이게 가장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욕 먹고 이제 다시 심사해서 편입만 더 할게 추가로. 그런데 편출은 또 내년 3월에나 다시 한번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간 종목들 보면 뭐 경영권 분쟁하고 있는 종목부터 시작해서 별 종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과연 누가 투자를 하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정치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첫 발을 뛰다 보니까 기준도 제대로 안 만든 것 같고 네. 너무 지금 종목을 또 많이 편입시켜놔서 사실은 좀 밸류업의 의미가 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이 투자 아이디어는 그냥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 뭐 최근에 이제 발표한 정부가 지분 다 갖고 있는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HMM 같은 종목들은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뭐 BNK라든 이런 작은 금융 지주사들도 이제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죠. 이제 이걸 하겠다고 열심히 나선 데가 한 30 몇 개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골라서 이제 편입을 시킬 텐데 신규 편입 종목 중심으로만 좀 단기적으로 좀 반응을 좀 보일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밸류업을 한다는 거는 결국엔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뭐 2천억, 3천억 펀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기업들이 바뀌어야 되죠. 기업들이 바뀌어야 되고 이번에 삼성전자가 바닥 잡은 것도 결국에는 3조 소각한다 그러니까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근본적으로 상법 개정까지 이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온 뉴스에서 2천억이 투자가 내일부터 단행이 되고 연내 3천억이 ETF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요. 총 투자 금액이 저는 3천억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근데 그게 우리나라 하루에 지금 거래량 굉장히 줄었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래도 12조에서 15조 정도 거래되거든요. 네네. 3천억이면은 의미가 있을까요? 크게 수익률 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예. 그럼 그 안에서 종목을 잘 골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실제로 이 밸류업이라는 그 정책을 같이 따라가고 그로 인해서 주주분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좀 은행 섹터에 한정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잖아요. 네. 마침 또 이들의 경우에는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도 있는데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겨울이 됐습니다. 배당주로 접근을 하면서 밸류업 ETF를 사던가 관련 종목을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럼 플러스 알파적인 수익을 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이제 플러스 알파라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지금 시장이 아주 사실은 좀 주도주도 없고 네. 그냥 중구난방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 그냥 현금 확보하는 차원에서 킵해놓기에 좋은 거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KB금융이나 뭐 하나금융주 사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배당주들 보면 배당주의 특징은 뭐 우선주도 지금 많이 사시는데 결국에는 배당이 끝나고 나면 배당 낙으로 떨어져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사셔야 됩니다. 배당은 받았는데 주가가 빠져서 오히려 더 손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러려면 그나마 그래도 꾸준히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쓸 수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고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요. 밸류업 이야기할 때 상법 개정도 같이 좀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이 상법 개정이라는 게 이번에 보여주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냥 좀 편하게 말하면 너희들이 힘드니까 드디어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구나. 기업 차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줘야지 맨날 주주 친화 정책 이야기만 하면 뭐하냐라는 볼멘 소리가 많았습니다. 상법 개정이 그런 틀을 만들어주는 데는 일조해 줄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이번에 삼성전자 이 이슈는 네. 이제 뭐 오너 일가들이 이제 주식담보 비율이 대출 받으신 게 있으셔가지고 네. 예.
그것 때문에 아마 한 것 같다라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죠. 네. 다 이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 친화를 위해기보단 자신들을 위해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들 이제 다들 아시죠. 투자자들은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예전만큼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업계 한 20년 가까이 있었는데 훨씬 더 지금 스마트해지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상법 개정을 우리가 지금 논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국회의원들을 압박을 해야 되죠. 금투세도 결국엔 폐지 논의가 됐고, 네. 그럼 그 다음은 상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상법에서 뭘 개정하냐, 뭐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핵심은 상법에 보면 이 사회가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주주를 포함하자. 이거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네. 주가를 떨어뜨리는 반하는 행동을 한다든지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하는 짓을 하면 처벌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대표이사라도 바로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상법 개정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또 이번엔 또 국민의힘에서 또 반대를 하고 있죠. 예, 재밌죠? 네. 재미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그거는 단기간에 안 될 거고요. 좀 시간은 좀 걸릴 거다. 그러니까 좀 긴 호흡으로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밸류과 관련해서는 절반의 성공만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종목을 내가 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진짜 정책 수혜를 누릴 수 있고 아니면은 뜬구름 잡기로 끝나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대표님께서 현 시점에서의 밸류 관련한 대장주와 최선호주를 골라주시죠. 지금은 저는 이제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 네. 결국엔 정부 눈치 볼 수 있는 쪽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은행으로. 네, 은행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뭐 KB금융을 사시든 뭐 그다음에 하나금융주를 사셔도 상관없는데 발표했던 걸 보면 KB금융이 가장 글로벌 스탠다드로 지금 주주 환원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JP모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골드만삭스가 하고 있는 정책과 똑같은 룰을 쓰겠다라고 지금 한 게 KB금융이니까 그러면 KB금융 중심으로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선호주 그리고 지금 안에 대장으로 봐야 될 종목으로는 KB금융이다라고 한 종목 압축해 주셨고요. 밸류 관련해서는 은행주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제약바이오가 좀 밀리고 있고 코스닥 안에서도 사실 수익 내는 종목이 많지 않은 가운데 모처럼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그럴까요? 보시죠. 클래시스 여전히 4% 상승 유지하고 있고요. APR, 파마 리서치도 3% 모처럼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잘 나와놓고 주가 계속 밀렸던 휴젤의 경우에도 오늘장 반등 나오면서 오전에는 한 4에서 5%가량 올랐었는데요. 현 구간에서는 2, 3% 상승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2025년에 다시 반등해보자. 다올투자증권의 리포트 볼게요. 크게 4가지로 분류해봤습니다. 톡신 쪽이에요. 확실히 미용 의료기기 안에서는 지금 톡신의 실적이 휴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보틀렉스 흥행 속에 3분기에 큰 폭의 외형 성장을 보여줬고요. 북미 출시에 따른 2025년 미국 매출의 본격화가 기대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 약간 발목을 잡혔던 게 이 트럼프 당선인의 뭔가 타겟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최근에 휴재를 밀렸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단으로 봤을 때는 클래시스가 있고요. 이 역시도 2025년에 유럽 시장에서의 확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부진한 쪽이 덴탈이 아닐까 싶어요. 중국 경기 부진과 함께 유럽 업체들의 마켓시어 확대 및 시장 기대 대비 아쉬운 자본 재배치로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되어 있고요. 다올투자증권에서도 덴탈은 현재 비선호 섹터로 꼽았습니다. 의료 AI는 2024년 흑자 전환이 좀 불확실해진 가운데 모멘텀 중심 투자로 전환하고 있고요. 최근에 의료 AI 안에서는 루닛이라던가 뷰노 몇몇 종목들이 반등을 시도해주고 있죠. 정부 효율부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의료 AI 친화적 발언은 단기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도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이건 대표님, 오늘 톡신주가 상승하고 있고 미용 의료기기주들이 반등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오전장만 해도 시장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시장 좋아지니까 다시 실적 잘 나온 종목으로 시선을 이동시키는구나라고 해석을 했는데 지금은 또 시장이 밀려서 오늘의 반등은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만 봐야 되는지요? 그렇죠. 뭐 지금 돌아설 자리에서 돌아섰다. 그러니까 뭐 휴젤이나 대웅제약이 빠질 일은 없는데. 네, 이유는 딱히 없었죠. 그냥 뭐 최근에 이익 실현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보면 어떤 추세를 만들다기보다는 자꾸 순환매 형태로 빈집을 자꾸 찾아다니거든요. 빈집 덜이 하나요? 네, 그러니까 뭐 사람들 별로 관심 없는 쪽 가서 한 번씩 올리고
그러면 내용 들어보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지금 섹터별 순환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내년 성장 다 지속 가능한 종목들이죠. 클래시스가 됐든 뭐 휴젤이 됐든 대웅제약도 마찬가지고 좀 작은 종목인 휴메딕스조차도 지금 실적은 4분기 때부터 좋아질 거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이게 추세로 갈 텐데 지루하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지루해요? 새로운 게 별로 없죠. 섹시하게 뭐 다가오는 건 없으니까 그냥 실적 좋아질 거야 이거죠. 예. 새로운 게 없다, 플러스 알파가 없어서 그래서 상승은 하더라도 그리 강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인데요. 저희 2025년 업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변수들이 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다올투자증권에서의 이제 리포트를 발제해봤는데 환율이 뭐 워낙 약세냐 강세냐 따라서 관련주들이 주가가 오를 수도 혹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금리의 경우에는 큰 영향은 받진 않지만 주가상으로는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은 바이오텍 수급이 약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내한 관광객이 증가하거나 경기 활성화 정책이 수반되었을 때 이들 업종에게는 수혜일 테고 특수한 요건으로는 지금 미국 보편관세 이야기가 가장 큰 악재 걸림돌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은 이 중에서 어떤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뭐 다 중요한데 네. 다 엮여 있죠. 서로 다 이제 뭐 금리나 환율이나 뭐 다 엮여 있는 건데 지금은 국채 방향 금리가 되게 중요하죠, 미국에. 지금 4.5 밑에서 이제 잘 버티고 있긴 한데 트럼프 당선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되고 그러면서 금리까지 같이 올라오고 물론 이제 지금 안 내려가니까 또 이제 핑계를 찾아서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시는데 미국 경기는 계속 좋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핑계인 거고 이제 지금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좀 제가 볼 때 금리도 좀 안정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화 강세 부분, 약세 부분도 달러 강세 부분도 좀 완화가 될 건데 지금 벌써 이제 환율은 조금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국채 금리 방향이 조금만 이제 다시 돌아선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주가의 매력도는 더 높아질 거고요. 지금 주식이 결국에는 미국 금리가 높아버리면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채권 사놓고 기다리는 게 낫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국채 금리 방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2025년의 경우에는 이 테마가 강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좀 예측해 보고 있는데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 아니 무슨 일인가요? 왜 자꾸 제약바이오가 흘러내리고 있나요? 대놓고 녹아내리고 있습니다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늘장 제약바이오에서 수급이 좀 빠져서 이쪽 의료기기단으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빈집을 찾아 이동하는 구간인 걸로 봐야 되는지 그렇다면 우리도 그 빈집을 향해서 제약바이오에서 비중 줄이고 의료기기 쪽으로 넘어가 봐야 되는 타이밍인 건지 이건 대표님의 투자 의견은요? 먼저 본인이 보시는 걸로 하시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알테오젠이라든지 이제 리가캠이라든지 이런 거 종목들이 거의 일주일 내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맞아요. 네, 그것 이제 주봉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이제 예전에 이제 2024년 4월 달에도 4월 첫째 주, 뭐 3월 마지막 주 이럴 때죠. 그때도 알테오젠이 고점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20%까지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지금 마이너스 한 18%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 정도의 조정은 바이오 종목에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우상향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 지금 단기에 팔고 나가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거다. 불안하니까 매도가 원래 매도를 부르죠. 이게 원래 그래서 떨어지는 속도는 올라가는 속도의 거의 3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 상태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 추세 하락의 여부는 아마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중이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알테오젠 하락 VI도 발동이 되면서 오전장에 6에서 7% 상승해서 지금은 4에서 5% 하락, 하루 동안 변동이 좀 큽니다. 미증시에서도 머크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우리 증시 제약바이오도 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 빈집으로 오늘 이야기했더니 미용 의료기기 안에서의 최선호주와 대장주 마지막으로 골라보고 정리할게요. 네, 일단 뭐 대장주는 클래시스를 보고 있고요. 네. 클래시스가 이제 이루다와의 합병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너지가 나는 게 내년부터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도 이제 서두에 이제 브리핑 해주신 것처럼 유럽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게 이루다와의 합병이 왜 이루어졌냐면 클래시스가 안 갖고 있는 무기를 또 이루다 갖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한마디로 시너지가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무엇보다도 클래시스는 아마 지금 상호펀드가 갖고 있는데
매각 이슈가 자꾸 나오죠. 그 얘기가 뭐냐면 돈을 너무 잘 벌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한번 확인해 보시면 클래시스의 영업이익률은 그냥 50%를 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2분기부터 52%, 53%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사실은 회사 운영할 만하죠. 그 맛이 나죠. 네. 네, 1,000원 팔면 530원이 남는. 많이 남네요. 네, 엔비디아가 지금 1,000원 팔면 한 780원 정도 남거든요. 거긴 더 남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여전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장주 최선호주 클래시스로 압축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의 이슈 추적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어요.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